어이, 거기 학생 예쁘네. 오빠들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 거친 말투와 함께 세 명의 남자가 19살 여고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늦은 밤 9시 30분 학원에서 집으로 향하던 수진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수진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학생,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오빠들이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 줄게. 그 순간 멀리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성의 반응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제 딸에게 뭐라고 하신 건가요? 차분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인지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 세 남자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건드리고 있는 이 여학생의 엄마가 누구인지를요. 바로 20년간 여군 특전사로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전역한 그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한 어머니의 모성애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남자 중 리더격인 사람은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팔에는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말투나 행동거지로 봐서는 그냥 동네 불량배 수준은 아니었죠. 옆에 있던 다른 두 명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학생, 무서워하지 마. 오빠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예쁜 학생이 혼자 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그중 한 명이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동작 그만!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수진이의 엄마 영희 씨였습니다. 50대 중년 여성의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죠.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 영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비웃음이었어요. 아이고, 학생 어머니시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따님을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하지만 영희 씨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터득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진 19살,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키는 160cm 정도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아이죠. 성격은 조용하고 착한 편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모범생으로 불렸고 아버지는 수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어라는 말만 들어왔거든요. 그냥 군대에서 일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군복을 입은 사진을 몇 장 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엄마 이영희 씨 50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중년 여성이에요. 키는 165cm 정도의 약간 마른 체형이고 항상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죠. 화장은 진하게 하지 않고 옷차림도 수수한 편입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으로 불렸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는 정중히 하지만 깊게 사귀지는 않는 스타일이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과 마주쳐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는 하지만 길게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영희 씨를 과묵하지만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간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에서 복무한 전직 군인이라는 사실이었죠. 그것도 중령까지 진급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여군으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특전사령부 여러분도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입니다. 그곳에서 20년을 버텨낸다는 것, 특히 여성으로서 중령까지 진급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딸 수진이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어요. 수진아, 학원 다녀와. 귀에 이어폰 꽂고 다니지 말고. 매일 아침 수진이를 보내며 하는 말도 다른 엄마들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는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겉으로는 정말 평범한 모녀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니는 학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대형 학원이었어요. 보통은 저녁 9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이날은 특별히 보충 수업이 있어서 9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수진이도 엄마한테 미리 연락을 했어요. 엄마, 오늘 좀 늦어져요. 9시 30분에 끝나요. 영희 씨는 항상 딸이 학원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갔습니다. 이것은 20년 군 생활에서 체득한 습관이었어요. 정확한 시간 관리와 가족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영희 씨에게는 일반적인 어머니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험을 감지하는 직감이었죠. 특전사 시절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터득한 이 직감은 전역한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이날도 영희 씨는 평소처럼 9시 2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학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하지만 학원에 도착해 보니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영희 씨가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학원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벌써 15분 전에 나갔어요. 오늘 보충 수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요. 순간 영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터득한 직감이 발동한 거죠. 딸이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진이가 집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큰 길로 돌아서 가는 안전한 길, 다른 하나는 시내 중심가를 지나는 지름길. 평소 수진이는 안전한 큰 길로 다녔는데 이날은 왜인지 지름길을 택한 것 같았어요. 영희 씨는 즉시 지름길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m쯤 걸었을 때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생, 우리가 나쁜 사람들 같아 보이나?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야. 영희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목소리, 그리고 이 상황. 20년간 특전사에서 쌓은 경험이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해줬어요. 위험하다. 영희 씨는 조용히 골목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3명의 남자가 자신의 딸을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남자는 키가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 팔뚝에는 용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첫 번째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175c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머리는 삭발에 가깝게 짧고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 세 번째 남자는 가장 젊어 보였어요. 30대 초반 정도의 날씬한 체형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약에 취한 것 같은 흐린 눈동자였거든요. 학생, 이름이 뭐야? 우리도 자기소개할게. 나는 김형이라고 해. 가장 덩치가 큰 첫 번째 남자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9살 여고생이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엄마한테 연락해 줄게. 딸이 좋은 오빠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말이야. 두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이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싫어요. 놓아주세요. 수진이가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새 남자는 수진이를 둘러싸고 있어서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제 딸에게 뭐라고 하신 건가요? 차분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새 남자가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반가워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딸을 보지도 않고 오직 새 남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 어머니시구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따님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재미있게요? 영희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 뒤로 가라. 네, 엄마. 수진이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자 새 남자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괜히 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딸하고 함께 우리랑 놀아야겠네. 두 번째 남자가 영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역겨운 시선이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 몸매도 죽이고 얼굴도 예쁘네. 딸이 이렇게 예쁜 게 엄마를 닮았구나. 세 번째 남자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 씨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변해갔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시겠어요? 아니면 뭐? 첫 번째 남자가 영희 씨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는데? 경찰 불러. 여기서 경찰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러면서 첫 번째 남자가 영희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움직였어요. 20년 특전사 훈련이 몸에 밴 그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첫 번째 남자가 영희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영희 씨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어요. 으악! 첫 번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 관절을 정확히 공격당한 거죠. 형? 나머지 두 남자가 놀라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남자가 영희 씨를 잡으려고 했을 때 영희 씨는 낮게 몸을 숙이며 남자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이런 미친. 세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가 더 빨랐어요. 순식간에 남자에게 다가가서 목 부위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컥! 세 번째 남자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모든 일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어떡해. 하지만 영희 씨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군 생활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적이 완전히 무력화될 때까지는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눈빛을 보는 순간 멈춰버렸어요. 그 눈에는 20년간 특전사에서 쌓은 실전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세요. 영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 뭐야? 두 번째 남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어요.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형, 이 여자 보통이 아니야. 어디 운동이라도 배운 것 같은데? 세 번째 남자도 목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영희 씨의 공격을 받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첫 번째 남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감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보내달라고? 아줌마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나 봐? 그러면서 다시 영희 씨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영희 씨는 수진이를 자신의 뒤로 더 밀어냈습니다. 수진아, 저기 편의점 보이지? 거기 가서 경찰에 신고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뛰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엄마는 지금 당장 영희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이는 할 수 없이 편의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이씨, 전현 빨리 잡아. 첫 번째 남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수진이는 충분히 멀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영희 씨가 그들 앞을 막고 서 있어서 쫓아가기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영희 씨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특전사 신병교육대에서 받았던 교육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영희 씨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 남자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었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시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새 남자는 영희 씨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우리를 만만하게 보네. 좋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첫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길이는 10cm 정도였지만 충분히 위험한 흉기였죠. 칼까지 꺼내네. 두 번째 남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이들도 단순한 희롱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질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형,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닥쳐.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 첫 번째 남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중년 여성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희 씨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황이 단순한 몸싸움을 넘어서 진짜 위험해진 거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겠네요. 영희 씨가 자세를 낮추며 말했어요. 20년간 훈련받은 특전사의 자세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영희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칼이 영희 씨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영희 씨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압박점을 눌렀어요.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즉시 그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렸어요. 이제 정말 화가 났네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딸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흉기까지 꺼내든 이 남자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생각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영희 씨는 첫 번째 남자의 목 뒤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남자는 즉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두 남자는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형이 기절했어. 도망가자. 잠깐, 우리가 이대로 도망가면. 이럴 때가 아니야. 두 번째와 세 번째 남자가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그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에게는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명확한 원칙이 있었어요. 바로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다시 다른 여학생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세 번째 남자는 아직 바닥에 앉아서 목을 만지고 있었어요. 둘 다 영희 씨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야? 당신 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두 번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작은 중년 여성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영희 씨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20년간 쌓인 경험과 실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절했던 첫 번째 남자가
천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바닥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런, 뭐야 이거? 그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영희 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어깨 부위 급소를 강하게 눌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첫 번째 남자는 어깨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며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희 씨의 손길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 세 남자를 보며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처리했던 기억들이 말이죠. 그때는 국가의 임무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경찰이야? 아니면 세 번째 남자가 영희 씨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가 편의점에서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네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이 상황을 혼자서 계속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웠거든요. 세 남자는 사이렌 소리를 듣자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형, 어떻게 할까? 이대로 잡히면. 그냥 도망가자, 지금이라도. 하지만 영희 씨가 그들 앞을 막고 서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뭐? 당신이 우리를 붙잡아둘 권한이 있어? 첫 번째 남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영희 씨가 누른 압박점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권한이요? 영희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권한은 없죠. 하지만 제 딸을 위협한 사람들을 그냥 보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희 씨의 눈빛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진짜 분노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냥 사과하고 가겠다고 했으면 그냥 보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칼까지 꺼내면서 제 딸을 위협했잖아요. 영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부러뜨려 버렸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여학생들도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세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의 추측이 맞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요? 영희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정말로 해치려던 게 아니라. 두 번째 남자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영희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장난이요? 19살 여학생을 3명이서 둘러싸고 위협하는 게 장난인가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관 3명이 손전등을 들고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바닥에 3명의 남자가 쓰러져 있고 중년 여성 1명이 서 있는 모습이 예상과는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저희 딸이 이 세 분들에게 위협을 받아서 신고했습니다. 영희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세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혼자서 3명을 다 제압하신 건가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영희 씨의 담담한 대답에 경찰관들도 당황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는 무술을 배우신 적이 예전에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모든 것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첫 번째 남자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여자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바닥에는 그가 떨어뜨린 칼이 부러져 있었고 수진이가 증인이었거든요.
경찰관이 수진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학생,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볼 수 있을까? 수진이는 아직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기 세 분이 저를 막으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무서워서 싫다고 했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오신 거군요. 경찰관이 영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딸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개입했습니다. 영희 씨의 설명을 들은 경찰관은 세 남자들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그럼 이 남성분들 말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 남자가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학생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녀서 위험할까봐 걱정해서 말을 건 것뿐인데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오빠들이랑 놀자고 하면서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분이 칼도 꺼냈어요. 수진이가 바닥에 부러진 칼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확실히 칼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칼을 소지하고 계셨나요? 경찰관이 첫 번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남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현장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혼자서 세 명을 모두 제압하신 건가요?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경찰관이 영희 씨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영희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호신술을 배운 적이 있어서 사실 영희 씨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싶었어요.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일로 인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세 남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미성년자 추행 미수, 흉기 소지, 그리고 잠깐만요. 영희 씨가 경찰관을 불렀어요. 혹시 이분들이 처벌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서 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영희 씨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이 남자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가족이 있을 텐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경찰관님, 혹시 이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머니?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위협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려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엄마 말 들어봐. 영희 씨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분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가족이 있을 거야. 물론 잘못한 건 확실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지. 첫 번째 남자가 영희 씨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줌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머지 두 남자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학생, 우리가 정말 미안해.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 줘. 응? 집에 어머니가 계셔서 이 일이 알려지면. 영희 씨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는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경찰관님, 이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은데 혹시 선처가 가능할까요? 경찰관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피해자이시니까 어머니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고가 접수된 이상 최소한의 조사는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영희 씨가 세 남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셔야 해요. 둘째,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야 하고요. 셋째, 앞으로 길에서 혼자 다니는 여학생들이 있으면
오히려 보호해 주세요. 네, 네, 약속합니다. 세 남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희 씨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 남자는 영희 씨의 눈빛을 보며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자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절대 약속 어기지 않겠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서해 가서 간단한 조서는 받아야 하고 어머니께서도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무서웠지?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엄마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수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지금은 너의 엄마야. 내 딸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 경찰서에서 조서를 마친 후 영희 씨와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거리는 조용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가 영희 씨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직도 오늘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영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오늘 일로 인해 자신이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군대에서 일했다고만 하셨는데. 영희 씨는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언젠가는 딸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시기가 올 줄은 몰랐어요. 수진아, 엄마는 특전사였어. 특전사요? 응. 20년 동안 특전사령부에서 일했고 중령까지 진급했지. 수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특전사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몰라도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거든요. 와, 그럼 엄마는 정말 대단한 군인이셨구나. 대단하긴.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뿐이야. 영희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은 너 때문에 전역했어. 너를 혼자 키우면서 군 생활을 계속하기는 어려웠거든. 엄마, 저 때문에 꿈을 포기하신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포기가 아니야, 선택이지. 엄마에게는 너를 키우는 게 더 중요했거든. 영희 씨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로 알았잖아. 엄마의 과거 경험이 너를 지키는데 도움이 됐어. 두 사람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경찰차가 다녀갔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영희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수진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영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0년간 쌓아온 특전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평범한 어머니로만 살고 싶었는데 오늘 일로 인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이 딸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해줬거든요. 수진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영희 씨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타났을 때 정말 든든했어요. 앞으로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마라. 특히 지름길은 피하고. 네, 알겠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엄마, 그분들 정말 변할까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까요? 영희 씨는 잠깐 생각해보며 대답했어요. 글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하지만 오늘 일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야.
적어도 함부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은 더 생각할 거야. 만약 또 그런 일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희 씨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수진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함이라는 게 꼭 주먹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야. 옳은 것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강함이야. 영희 씨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엄마가 그분들을 용서한 것도 그런 이유고, 물론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그들도 변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 이해가 돼요, 엄마. 수진이가 영희 씨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이 안고 있을 때 영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오늘 그 사람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늘 만났던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경찰서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만 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영희 씨는 잠깐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게도 딸이 있는데 만약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남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약속 지키실 거죠?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엄마, 누구였어요? 오늘 그분 중 한 분이야. 다시 사과 전화를 했네. 정말요? 그럼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영희 씨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고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영희 씨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 너도 잠 못 잤구나? 네, 사실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나서요. 수진이가 영희 씨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혹시 후회되세요? 저 때문에 엄마의 과거가 드러나게 되어서. 영희 씨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어요.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다행이야. 다행이라뇨? 내가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과거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를 지키는데 도움이 됐잖아.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누가 올까 싶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501호에 사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평소에는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30대 초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젯밤 일 들었어요. 괜찮으시죠? 네. 별일 아니에요. 영희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김민정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늦은 시간에 집에 가다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영희 씨는 그제서야 이웃이 왜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해요. 우리 딸도 중학생인데 앞으로 안심이 되네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정말 특별하세요. 어떤 엄마든 자식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엄마는 많지 않거든요. 김민정 씨가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감사 표시예요. 우리 동네에 어머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영희 씨는 과일 바구니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호신술 같은 것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아, 그건. 영희 씨가 망설이고 있을 때 수진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엄마. 어제 일을 겪고 보니까. 영희 씨는 딸과 이웃을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전역한 후에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과거를 완전히 잊고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일을 겪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경험과 실력이 누군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알겠어요. 시간을 내서 기본적인 것들은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김민정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웃이 돌아간 후 영희 씨는 수진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네. 그동안 내가 과거를 숨기고 살았던 건 사실 부끄러워서였어. 군대 출신 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거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제 일을 겪고 보니까 내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영희 씨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고 이제는 내 딸과 이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일만 봐도 만약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이의 말에 영희 씨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 하지만 그때를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해. 네, 엄마.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 씨의 휴대폰이 또 울렸는데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어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세 분이 오늘 아침에 서에 찾아왔어요.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면서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한 분은 자신도 딸이 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판단이 옳았던 것 같네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처벌보다 때로는 용서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혹시 어머니께서 시간 되실 때 저희 서에서 여성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희가 지역 여성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영희 씨는 잠깐 생각해보며 대답했어요. 시간을 내서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경찰서에서 안전교육 강사를 해달라고 하시네. 우와, 엄마 정말 대단해지시는 거네요. 영희 씨는 웃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영희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번째 호신술 강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손목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희 씨 앞에는 10여 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김민정 씨는 물론이고 중학생부터 40대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엄마, 저도 해봐도 돼요? 수진이가 자원해서 나섰어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좋아. 수진이가 내 손목을 잡아봐. 수진이가 영희 씨의 손목을 잡자 영희 씨는 천천히 시연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으로 돌려서 빼내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예요. 참석자들이 오하며 감탄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 30대 주부가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딸을 둔 엄마인데 딸에게도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강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이 엄마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네,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안전하다는 표정이었달까요? 영희 씨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진 능력을 숨기기만 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전 그날 밤 만났던 첫 번째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김대수라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수진 학생과 같은 나이의 딸이 있어요. 김대수 씨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셨는지. 영희 씨는 꽃다발을 받으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제 딸에게 그날 일을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정직하게 말했어요. 딸분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실망했죠.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김대수 씨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정말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카드였습니다. 이제 제가 청소년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영희 씨는 카드를 받아보며 놀랐어요. 정식 청소년 상담 봉사자 자격증이 적힌 카드였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걸 받으셨어요? 사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제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이가 엄마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자신을 위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대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상담하게 될 아이들 중에 여학생들도 있을 텐데 혹시 어머니께서 그 아이들에게도 호신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 씨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때 김대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급해졌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상담건이 생겨서 그럼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가 급하게 떠나고 난 후 수진이가 영희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이 정말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 다만 진심으로 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영희 씨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그동안 틀렸던 것 같아. 뭐가요? 과거를 숨기고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었어. 수진이가 엄마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수진아. 영희 씨가 딸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집이 좀 바빠질 것 같아. 괜찮겠어? 당연하죠.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수진이의 대답에 영희 씨는 안도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어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 엄마,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도 이제 19살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모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앉아서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 씨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는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엄마의 딸이 되게 해주셔서요. 영희 씨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생겼어.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영희 씨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여성 안전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교육에는 20명의 여성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을 나와서 집으로 가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뒤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년간의 특전사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과연 50m 정도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뭐지? 설마. 영희 씨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만약 정말 자신을 따라오는 거라면 집으로 가면 안 됐거든요. 수진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 두 남자는 영희 씨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왔어요. 영희 씨는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곳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골목 중간쯤에서 영희 씨가 멈춰 섰습니다. 따라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뒤에서 따라오던 두 남자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들킨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하철역에서부터 계속 따라오셨잖아요. 영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두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혹시 한 달 전에 만났던 분들과 아는 사이인가요? 두 남자 중 한 명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대수 형이 당신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다른 한 명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대수 씨와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형은 이제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아요. 맨날 봉사활동만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요. 첫 번째 남자가 영희 씨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당신이 형을 다 망쳐놨어. 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수 씨가 변하면서 기존 친구들과는 거리가 멀어졌을 텐데 그 친구들이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김대수 씨가 변한 건 그분 자신의 선택이에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고요. 선택? 당신이 형을 겁주고 협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봤는데 특전사 출신이라면서요? 그래봤자 계집이지. 영희 씨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김대수 씨와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할 마음이 없어 보였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겠어요. 아무 일 없었던 걸로? 웃기지 마. 첫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한 달 전과 똑같이 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당해볼 차례예요. 하지만 영희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딸을 지키려는 급한 마음 때문에 감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완전히 냉정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20년간 특전사에서 위험한 상황을 처리할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이미 그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김대수 씨와 비슷한 움직임이었거든요. 영희 씨는 남자의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잡고 반대편으로 비틀었어요.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첫 번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남자는 이 광경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런! 그가 영희 씨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영희 씨는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서 등 뒤로 돌린 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모든 일이 3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이제 좀 차분해지셨나요? 영희 씨가 두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김대수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오랫동안 함께 다녔던 친구니까요. 영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서 발로 부러뜨렸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건데 왜 그걸 막으려고 하세요? 첫 번째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며 말했어요. 우리도 외로워요. 형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김대수 씨처럼 변해보는 건 어때요? 영희 씨의 제안에 두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어떻게 변해요?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러면 김대수 씨와도 다시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왜 안 돼요? 김대수 씨도 했는데? 영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김대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대수 씨? 지금 어디세요? 아, 봉사활동 중이시구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친구분들이 와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씨가 두 남자에게 말했어요. 김대수 씨가 곧 올 거니까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20분 후 김대수 씨가 달려왔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리고 얘들아. 김대수 씨가 두 친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 미안해, 우리가. 첫 번째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형이 너무 달라져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김대수 씨는 친구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갑자기 변해서 당황스러웠겠다. 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영희 씨는 이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거든요. 2달 후 영희 씨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경찰서에서 여성 안전교육을, 토요일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호신술 강습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는 김대수 씨와 함께 청소년 상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날도 일요일 오후 영희 씨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대수 씨와 함께 그의 두 친구들까지 봉사활동복을 입고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대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얘들도 이제 정식 봉사자가 됐어요. 교육과정도 다 마쳤고요. 한 달 전 자신을 위협했던 두 남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누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희 이제 진짜 달라졌어요. 대수 형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나서 저희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두 번째 남자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도 함께 일하게 됐어요. 영희 씨는 이 장면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특별한 아이가 와 있어요. 김대수 씨가 상담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17세 여학생인데 며칠 전에 괴한들에게 위협받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어서. 영희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들이 따라오면서 괴롭혔다고 해요.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도와줘서 큰 일은 없었지만 영희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딸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도 몇 달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었거든요.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러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같은 여성이시니까 더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 씨가 상담실에 들어가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학생이 보였어요. 이름은 민지라고 했습니다. 안녕, 민지야. 나는 이영이라고 해. 영희 씨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겠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정말요? 민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영희 씨를 바라봤어요. 그럼, 사실은 내 딸도 몇 달 전에 너와 비슷한 일을 겪었어. 영희 씨는 그날 밤의 일을 민지에게 들려주었어요. 물론 자신의 과거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딸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 부분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지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무서운 상황에서 몸이 얼어버리는 건 당연한 반응이야. 영희 씨가 민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어떻게요? 기본적인 호신술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우고. 민지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만 믿고 따라와 봐. 그날부터 민지는 영희 씨의 특별한 제자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개인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부터 가르쳤습니다. 민지야,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봐. 이렇게요? 그래, 훨씬 좋아졌어. 자신감 있게 걷는 사람은 잘 건드리지 않거든. 한 달이 지나자 민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목소리도 커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6개월이 흐르며 이제 봄이 되었고 영희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영희 씨가 운영하는 여성 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은 이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경찰서 교육에는 항상 20명 이상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토요일 호신술 강습에는 중학생부터 60대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민지였습니다. 언니들, 처음엔 무서우시겠지만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민지가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영희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날 수업이 끝난 후 영희 씨는 김대수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대수 씨가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프로그램을 다른 구에도 확산시키고 싶다고 하네요. 정식으로 예산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큰 소식은 어머니께서 올해의 시민영웅상 후보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영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상보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김대수 씨가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어요.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민지도 그렇고 저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영희 씨는 딸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었거든요. 엄마가 너무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것 같아서. 그랬구나.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엄마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희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한 달 후 시민영웅상 시상식 날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로 올해의 시민영웅상을 받게 되었어요. 시상식장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대수 씨와 그의 친구들, 민지와 호신술 강습을 함께 들었던 여성들, 심지어 경찰서 직원들까지 모두 박수를 쳐주었어요. 이 상은 제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희 씨가 마이크 앞에서 소감을 말했어요. 저를 믿고 함께해준 모든 분들, 그리고 변화할 용기를 보여준 젊은 친구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영희 씨는 관객석의 모든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영희 씨는 혼자 공원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8개월 전 그날 밤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의 자신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을 위협한 자들을 혼내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바꿔놓았거든요. 어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대수 씨였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다들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아, 미안해요. 잠깐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김대수 씨가 영희 씨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예전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8개월 전, 그 밤 말이에요. 아, 그때의 저는 정말 화가 나 있었거든요.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김대수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도, 민지도, 모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어머니,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을 바꾸고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해답이었어요. 김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날 밤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를 처벌하지 않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의 여성 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은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할 정도로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어요. 영희 씨는 이제 정식으로 시민안전교육 전문 강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수 씨와 그의 친구들은 청년봉사단을 만들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건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민지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주말마다 영희 씨의 보조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호신술 강습을 마친 영희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영희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저는 3개월 전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김미숙이에요. 영희 씨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밤길도 무섭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분여회에서 자율방범대를 만들었는데 제가 대장을 맡고 있어요. 여성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진짜 의미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버스가 와서 헤어지면서 영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1년 전 그 어두운 밤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영희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시작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영희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끝이지만 변화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매일 오전 가장 먼저 재밌는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